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멘토링,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멘토링, 제임스와 함께하는 영맨TV, 영어 멘토링의 제임스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위해서 리스트 작성 잘 해보셨나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실천해 봤는데 확실히 우리가 이걸 하면요, 여러분들 가용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가용시간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냈으니까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꿀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유리병 일화 알고 계세요? 자, 유리병 일화는 한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줬던 그런 일화인데요. 한번 지금부터 화면 보시면서 제가 그림 좀 넣어 볼 테니까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 큰 돌, 흙, 작은 돌, 모래, 그리고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한 후에 학생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유리병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 모든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때 얘기합니다. 가장 빨리 하려면 다 섞어가지고 다 넣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와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앞에 교탁에는 위에 실제로 유리병 하나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모든 물체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열심히 유리병에다가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물체들을 다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유리병이 가득 차버려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교수님은 이제 말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이렇게 한꺼번에 순서 없이 물체를 넣으려고 하면 절대 유리병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앞에 나왔던 학생은 이제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교수님은 그 유리병에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정리한 후에 다시 순서대로 넣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큰 돌을 이렇게 먼저 넣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큰 작은 돌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갈을 이렇게 부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고운 모래를 부어서 넣었고, 모래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흙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공간이 비지 않게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물 한 컵을 딱 넣으니까 아주 꽉 유리병이 차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딱 맞게 유리병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요,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박수를 치고 나서 이제 소리가 줄어들자 교수님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유리병을 우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큰 돌부터 물 한 컵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학생들은 놀란 듯이 탄성을 자아냈고 바로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병 실험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자, 바로 이 유리병 실험은요, 시간 관리에 대한 바로 이야기였어요. 일단 제가
일단은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유리병은 우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큰 돌부터 물 한 컵까지는 우리가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어진 시간에 하루 동안 할 일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스케줄을. 이게 바로 시간 관리 방법이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 바로 가장 큰 거,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혹은 뭔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인 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오늘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감 시간 압박을 느끼는 거, 그런 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자, 이게 첫 번째 이 실험의 큰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 유리병에 뭘 넣었어요? 흙도 넣었고 더 작은 입자인 물까지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루를 만약에 24시간으로만 생각을 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한다면요, 별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분으로 바꿔볼게요. 분으로. 몇 시간이죠? 몇 분이죠? 바로 1440분이에요. 24 곱하기 60을 하시면요, 1440분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좀 더 쪼개볼게요. 초까지. 자, 1440분에 다시 60초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58,400분이 400초가 나올 거예요. 단위가 헷갈리는데, 자, 몇 초라고요? 58,400초. 자,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시간은 여러분들, 잘못했네요. 86,400초입니다. 86,400초. 굉장하죠? 제가 최근에 재테크 책을 읽다 보니까 부자들은 1원 단위로 돈을 생각하고 아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초 단위로 생각한다면요, 더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가능해져요. 다시 말하면요, 자투리 시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라. 이게 바로 포인트죠. 이 교수님이 제시한 유리병 안에 있는 그 흙과 물도요, 작은 시간까지 우리가 챙겨서 시간 관리를 하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쉬는 시간, 혹은 밥 먹으러 갔다 와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럴 때가 뭔가 우리는 자투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동 시간도 가능하겠죠.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자, 그 시간 5분, 10분, 혹은 1, 2분, 그 작은 시간들을 모아보세요. 하루 동안 모아보면요, 그게 시간 단위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실제 제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요, 독서를 하거나 쉬는 시간 이용해서, 혹은 이제 학생들은 어휘를 배운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투리 시간 무시하지 마세요. 돈을 우리가 자투리,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도 모으면요, 그렇게 큰 재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유리병 안에 있는 공간들을 채워가는 게 바로 그 흙과 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흘러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잡는 방법은 바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유리병 일화의 이야기의 큰 틀이었고요. 전 여기서 세 가지를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시간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큰 일을, 큰 덩어리를 할 때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 큰 거를 나누어서 혹은 쪼개서 시간 관리를 해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요새 발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을 20강이 있어요.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그쵸? 힘들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달 단위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리고 주 단위로 5개씩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럼 하루에 한 강씩만 하면 되거든요.
한강 2, 30분 걸려요. 집중해서 하면요. 이거 매일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쪼개서 하니까 시간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지죠.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큰 덩어리를 쪼개서 해라. 왜 그 유명한 미국의 이제 강연가가 있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Eat That Frog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말하는 게 일단 큰 덩어리 먼저 해치우고 다음 걸 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통사항이죠. 네, 시간 관리는 첫 번째, 큰 거를 쪼개가지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꿀팁.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유동성, 그러니까 뭔가 우리 관리, 융통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 계획할 때 100% 시간을 활용한다는 생각 말고 80%만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하루에 있는 유리병 하나라고 볼게요. 유리병 100을 채우는 게 아니라 80%만 채우는 거예요. 자, 우리 뭐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날 80% 다 했으면은 다음날 걸 끌어다가 더 채워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날 80%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막 넘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음날은 80%만 우리가 할 거니까 오늘 다 못한 거를 다음날로 넘길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방법이에요. 하루의 계획을 80%를 가지고 간다 하면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끌어오거나 혹은 미루거나 이게 가능해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걸 하루 단위로 해도 괜찮고요. 주 단위로 보면요. 월화수목금은 달리고 주말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서 못했던 거를 하거나 혹은 미리 땡겨서 좀 하거나 다음 주가 바쁠 것 같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마지막 제가 꿀팁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는 여러분 세 번째 꿀팁. 바로 미래에 우리가 매우 바쁠 게 예상이 되면요.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리미리 하자. 이게 바로 세 번째 꿀팁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학기가 시작을 하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본부는 바로 집에서는 가장이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고 이런 사회에서 하는 활동을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학기가 시작하면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 생산을 그때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제가 미리 지금 2월 달에 방학이기 때문에 미리 인터뷰를 다 하러 갔다 왔어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할 일을 바쁠 시기에 할 일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유리병을 하루하루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한 달 일하면 30개, 31개의 유리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할 일이 진짜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나눠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미리 다음 달에 있는 그 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좀 넣어서 여유가 있다면 넣어가지고 한다면 이게 상충이 되니까 다음 달 거, 이번 달 거 밸런스가 맞게 돼요. 균형이 원리랑은 좀 별개지만 아무튼 그렇게 미리 당겨서 한다. 이게 또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혹시 또는 학생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시험 공부를 미리 당겨서 한다. 이것도 좋긴 한데 그랬으면 꼭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해놨는데 막상 시험 전날에는 그걸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바보. 미련하죠? 자, 수험생들은 조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미래 것을 땡겨서 가져오신 다음에 하면은 충분히 시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유리병 1화에서 알았던 거 첫 번째는 뭐였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순서대로 해라. 두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라. 이거의 확장편 세 가지는 첫 번째 뭐였어요? 큰 것은 쪼개서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시간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80%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면 융통성 있게 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리 당겨서 하라. 나중에 바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당겨서 하라.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시간 관리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던 게 시간은 돈이다. 돈. 그쵸? 자, 이 돈 관리랑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는 돈은 항상 좀 일정하고 추가 수입이 없으면은 이게 예산 짤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한번 제가 시간 관리했던 거를 대입해 보세요. 정말 이게 딱 들어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미리 대비하라,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혹은 내가 큰 돈이 갑자기 나가는 돈이 있다면요, 이거를 미리 적금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월 달에 자동차 세를 내는데요, 이게 거의 한 진짜 수십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내기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일부러 5만 원씩 적금을 한 달마다 넣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그거를 해결해요. 심지어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에어컨 필터를 이제 우리가 갈아야 되거나, 혹은 뭐 청정기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갈더라고요. 혹은 6개월에 한 번에. 그런 거 이제 10,000원씩 넣어가지고 또 하고 있고, 냉장고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한 10년 뒤에, 그것도 지금부터 한 2만 원씩 모으면 충분히 사겠더라고요, 10년 뒤에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리 한번 시간 관리든 돈 관리든 한번 오늘 배운 꿀팁을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진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을 수 있고, 돈 관리 얘기도 엄청 많을 수 있고, 더 구체적일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브레인스토밍해서 쭉 리스트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투리 시간을 나중 걸 이제 독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크게는 오전, 오후, 저녁, 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할 일을 거기서 뽑아가지고 해요. 특히 큰 거 먼저, 급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 내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고요.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전 독서를 주로 하기 때문에 독서를 그냥 넣어버렸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 미션은 리스트 작성한 거를 시간 관리 직접 해보는 거, 제가 아까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꼭 실천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거기 댓글에다가 날짜랑 이번 주 시간 관리 미션 참여합니다 해보시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성공했다 혹은 못했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저희 지금 한 달 넘게 운동하고 있죠. 독서 이제 시작하셨죠, 여러분들? 저는 그게 거의 최우선이고 루틴이 돼가지고요,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놓지 마세요.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 지어볼 거고요. 정말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시간 관리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인간관계, 특히 멘토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좀 기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초특급 게스트들 많이 인터뷰해왔는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멘토링,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멘토링, 제임스와 함께하는 영맨TV 영어 멘토링의 제임스 신영환이었고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요. 영맨.